세상에서 가장 짧은 단어이면서도 입 밖으로 내어 부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목이 메고 아무리 나이를 먹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영원히 나의 가장 여린 밑바닥을 건드리고야 마는 그 이름 바로 엄마입니다. 우리네 어머님들은 참으로 모진 세월을 건너오셨습니다. 가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시절에 태어나 일찍이 남의 집 식구가 되어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내야 했고 당신의 뼈를 깎아 자식들을 길러내느라 정작 당신을 낳아준 늙은 친정어머니의 주름진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채 영영 이별을 맞이해야 했던 참으로 시리고 아픈 세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앞으로 배달된 사연은 두꺼운 편지 봉투가 온통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어 활자를 읽어 내려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68배 김영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40년 전의 낡은 목화솜 이불을 뜯어내다가 그 자리에서 혼절할 듯 오열하고 말았다는 너무나도 가슴 먹먹하고 처절한 그리움의 기록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딸들을 울릴 이 가슴 저린 사모곡을 제가 대신 영희 어머님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부디 오늘 밤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게 창틀을 넘어오던 지난 주말, 저는 겨우내 장롱 깊숙한 곳을 차지하고 있던 묵은 이불들을 꺼내어 베란다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칠순을 바라보다 보니 이제는 가벼운 거위털 이불이나 극세사 이불이 아니면 덮고 자는 것조차 버거워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무거운 솜이불들을 정리하여 내다 버릴 요량이었습니다. 버릴 이불들을 하나둘 거실 바닥에 쌓아 올리던 제 손길은 가장 밑바닥에 눌려있던 낡고 빛바랜 분홍색 명주 호청을 씌운 무거운 목화솜 이불 앞에서 그만 속절없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겉감에 화려했던 모란꽃 자수는 세월의 풍파를 맞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미해져 있었고 이불 끄트머리는 다해져서 안에 솜이 삐져나올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려 45년 전 제가 23세 어린 나이로 쫓기듯 시집을 가던 그해 늦가을에 친정어머니께서 당신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직접 지어주셨던 혼수 이불이었습니다. 이불의 무게는 성인 혼자서 들어 올리기에도 벅찰 만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묵직한 무게감은 단순한 솜의 질량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했던 친정집의 맏딸로 태어나 일찍부터 공장에 다니며 동생들의 학비를 벌어야 했던 제 고단했던 청춘의 무게이자 그런 딸을 번듯한 집안에 시집 보내지 못해 평생을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아야 했던 제 어머니의 한 맺힌 눈물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이불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을 수가 없어 이불을 거실 한가운데에 펼쳐놓고 그 위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으로 차가운 명주 호청을 천천히 쓸어내리자 마치 45년 전에 그 맵찬 바람이 불던 가을밤으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듯한 지독한 환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녀 시절을 보냈던 1970년대 후반의 산 동네 판잣집은 비가 오면 양동이를 받쳐야 했고 겨울이면 방 안에 떠다 놓은 자릿기가 꽁꽁 얼어붙을 만큼 참혹한 가난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병으로 돌아가셨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시장통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남들이 떼어다 주는 채소를 다듬어 팔며 저희 사남매의 입에 풀칠을 해주셨습니다. 겨울이면 어머니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혔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시커먼 흙먼지가 베어들어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서둘러 혼처를 찾아 시집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멀지 않은 읍내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던 집안의 3형제 중 장남이었고 지참금 하나 없이 몸만 와도 좋다는 말에 어머니는 안도감과 뼈저린 죄책감이 뒤섞인 짐승 같은 울음을 밤새워 토해내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맏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학업도 마치지 못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나 다름없는 장남의 며느리 자리로 팔려가듯 떠나는 딸을 보며 어머니의 가슴은 이미 수만 갈래로 찢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집가기 석 달 전부터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는 시간을 줄이고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삿바느질을 시작하셨습니다. 남의 옷을 지어주고 푼돈을 모아 당신의 딸이 시댁에서 기죽지 않도록 가장 좋은 솜과 가장 고운 명주천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속옷이 다 해져서 구멍이 나고 몸빼바지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입으면서도 제 이불에 들어갈 목화솜만큼은 읍내에서 제일 가는 포목점을 며칠이나 돌아다니며
티끌 하나 섞이지 않은 새하얗고 푹신한 최고급 솜만을 고집하셨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깊은 밤, 저는 잠에서 깨어 요강을 찾다가 방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엿본 방 안에는 어머니가 굽은 등으로 앉아 제 혼수 이불에 호청을 꿰매고 계셨습니다. 바늘귀를 꿰는 어머니의 손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라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두꺼운 솜을 통과하기 위해 골무를 낀 손가락으로 바늘을 밀어 넣을 때마다 짧은 신음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가녀리고 서글픈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방문 밖 문지방을 붙잡은 채 숨죽여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서도 자식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싶었던 한 여자의 숭고하고도 처절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피와 눈물로 완성된 분홍색 목화솜 이불을 안고 저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대로 1980년대 종갓집 장남의 맏며느리 자리는 살아있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호랑이 같았던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시집살이 아래서 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10식구가 넘는 대가족의 삼시세끼를 차려내야 했습니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고된 노동으로 온몸에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무뚝뚝한 남편은 제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며 바깥으로만 겉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듣고 찬물로 걸레질을 하다 남몰래 부엌 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던 수많은 밤들. 그 캄캄하고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었던 공간은 밤이 되어 남편이 등 돌리고 잠든 방 한구석, 친정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두꺼운 목화솜 이불 속뿐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 무거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이불은 밖으로 새어나갈 제 울음소리를 묵묵히 삼켜주었고, 한기가 도는 냉골 방바닥에서도 제 온몸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 무거운 솜이불의 무게감은 마치 친정어머니가 제 가냘픈 어깨를 꼭 끌어안고 토닥여주는 다정한 온기처럼 느껴졌고, 저는 이불 안감에 얼굴을 묻은 채 친정집의 냄새, 어머니의 살 냄새를 찾으며 지독한 시집살이의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곤 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저 역시 제 속으로 낳은 자식들을 키워내며 정신없이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시와 팍팍한 살림살이에 치여 친정어머니를 찾아뵙는 횟수는 명절 때나 겨우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어느새 어머니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40을 간 넘겼을 무렵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다시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뼈저린 죄책감과 평생 호강 한 번 시켜드리지 못하고 고생만 시키다 보냈다는 사무치는 후회 속에서 저는 장례식장 바닥에 실신하듯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육고를 선산에 뿌리며 저는 다음 생에는 절대로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이따위 불효자식으로는 결코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가슴에 묻고 다시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하여 제 품을 떠났고, 평생 제 속을 썩이던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 저는 혼자 넓은 집에 남겨진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도 어느덧 가슴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덤덤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낡은 목화솜 이불의 배를 가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저는 이불의 모서리를 감싸고 있는 낡은 실밥을 가위로 조심스럽게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호청과 속통을 분리하여 천은 버리고 솜은 종량제 봉투에 구겨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툭툭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사가버린 실밥들이 힘없이 끊어지며 매캐한 먼지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침내 겉감이 완전히 벗겨지고 4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난 새하얀 목화솜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을 돌고 돌아 구하셨던 그 솜은 오랜 세월 제가 흘린 눈물과 땀을 흡수하며 군데군데 뭉치고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깊고 포근한 숨결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솜을 크게 뭉텅이로 떼어내어 쓰레기 봉투에 밀어 넣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끝에 부드러운 솜의 촉감과는 이질적인 무언가 빳빳하고 두꺼운 직사각형 형태의 딱딱한 물체가 만져졌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솜을 헤집어 보니 이불의 가장 한가운데 솜과 솜이 겹쳐지는 가장 깊고
은밀한 심장부 같은 곳에 하얀 광목천으로 겹겹이 덧대어 굵은 명주실로 촘촘하게 꿰매어 놓은 주먹만 한 주머니 하나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가위를 들어 그 광목천 주머니에 두꺼운 실밥을 하나씩 뜯어냈습니다. 실이 풀릴 때마다 제 심장은 알 수 없는 예감에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광목천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비닐봉지에 여러 겹으로 꽁꽁 쌓인 뭉툭한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바스락거리는 낡은 비닐을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비닐 속의 내용물이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크고 낡은 구형 10,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다발을 감싸고 있는 낡은 달력종이 뒷면에는 글을 정식으로 배우지 못해 평생 본인의 이름 석자 겨우 쓰시던 어머니의 삐뚤빼뚤하고 촌스러운 흑연 연필 글씨가 꾹꾹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맞춤법이 엉망으로 틀린 채 연필심에 침을 묻혀가며 온 힘을 다해 써 내려간 그 짧고도 강렬한 몇 줄의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눈에서는 둑이 터진 듯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력 뒷면에 쓰인 그 문장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하디귀한 맞다를 매서운 시댁의 호랑이 굴로 밀어 넣어야만 했던 늙은 어미의 뼈저린 참회로 기자. 행여나 제 딸이 시집살이의 독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며 준비한 목숨 같은 구명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투박한 글씨들은 저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불쌍한 딸아, 지독한 시집살이에 행여나 밥은 굶고 다니지 않을지, 매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몰래 숨죽여 우는 것은 아닐지, 이 어미는 매일 밤이 지옥 같고 가시방석이라고. 만약 남편이 모질게 굴고 시댁 식구들이 너를 짐승처럼 부리며 괴롭히거든 부디 혼자서 속병 앓으며 죽고 싶다는 독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도저히 그 집구석에서 견디기 힘든 날이 오거든 앞뒤 재지 말고 이불을 찢어 이 돈을 품에 안고 당장 어미의 품으로 도망쳐 오라고. 이 돈이면 내가 친정으로 도망오는 차비도 하고 한동안 우리가 입에 풀칠하며 숨어 지낼 방 한 칸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 제발 죽지 말고 어미에게 돌아오라고. 그 돈은 단순한 지폐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버려진 배추 잎을 주워 팔며 동상 걸린 손으로 모은 어머니의 피와 살점이었고 딸의 불행을 예감하면서도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무능한 어미가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짜 내어 마련해둔 최후의 피난처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꿰매던 그 밤 딸이 이 숨겨진 돈을 발견할 만큼 절망적인 순간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도 언젠가 딸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이불의 배를 가르는 참혹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바늘에 찔려 피가 나는 손가락으로 이 돈뭉치를 목화솜 깊숙이 봉인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낡은 지폐 뭉치와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거실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하다 못해 숨이 넘어가도록 숨통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제가 시댁의 모진 구박에 못 이겨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 때 제 울음소리를 삼켜주던 그 푹신한 솜 한가운데에는 딸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피 끓는 심장이 맥박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4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불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어머니가 뻗어주신 따뜻하고도 강인한 두 팔이었고 저는 매일 밤 어머니의 그 절절한 사랑을 덮고 자면서도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을 원망하기만 했던 완벽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엄마. 내가 이 돈 안 꺼내보고 잘 살았으니 이제 안심하셔도 돼. 엄마 나 안 죽고 이렇게 살아서 할머니 됐어. 고마워 엄마. 나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낡은 목화솜에 비비며 저는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어머니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솜에 묻은 퀴퀴한 먼지 냄새 사이로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고 돌아오던 어머니의 품에서 나던 그 비릿하고도 짭조름한 땀 냄새가 환상처럼 훅 끼쳐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내다 버리려고 모아두었던 종량제 봉투를 치워버리고 바닥에 흩어진 목화솜들을 다시 쓸어 담아 원래의 호청 안에 정성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바늘에 실을 꿰어 터진 이불의 솔기를 하나하나 다시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45년 전
코끝에 돋보기를 걸치고 제 혼수 이불을 지어주시던 어머니의 그 거룩하고 서글펐던 뒷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눈물로 시야가 흐려지는 와중에도 손끝에 피가 맺히도록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이불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를 지켜줄 가장 거룩한 부적이자 어머니의 살갗 그 자체입니다. 구형 10,000원짜리 지폐들과 어머니의 낡은 편지는 가장 예쁜 상자에 담아 제 머리맡에 평생토록 간직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서글프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이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덮을 때마다 제 귓가에는 내 딸아 잘 버텨주었다. 장하고 대견하다. 라고 속삭이시며 거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려 주시는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이불의 온기를 덮고 살다가 훗날 하늘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날 이 돈뭉치를 고스란히 쥐어드리며 어머니 덕분에 평생을 따뜻하게 잘 살다 왔노라고 그때는 제가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푹신하고 고운 구름 이불로 덮어드리겠노라고 웃으며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에서 김영희 어머님이 보내주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었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저 역시 사연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원고가 다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불 한가운데에 꿰매어진 어머니의 쌈짓돈과 편지를 발견하셨을 때 영희 어머님이 느끼셨을 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제가 감히 어떤 말로 다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정 견디기 힘들거든 이 돈을 품고 언제든 다시 어미의 품으로 도망쳐 오라는 그 투박한 글씨 속에 담긴 늙은 어머니의 마음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자식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영희 어머님이 시집살이의 고통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수많은 밤들, 사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딸을 혼자 둔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 두꺼운 목화솜을 통해 딸을 꼭 끌어안고 함께 눈물 흘려주셨던 어머니의 영혼이 있었기에 영희 어머님께서도 그 모진 세월을 버티고 이겨내어 지금의 단단한 삶을 일구어내실 수 있었던 것이리라 믿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의 사랑은 왜 늘 이토록 뒤늦게 당신들이 세상을 떠나고 당신들의 채취마저 희미해진 어느 날에야 문득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어 남은 자식들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것일까요?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그 깊은 속내를 알아들이고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하지만 영희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45년의 세월을 잘 견뎌내시고 당신의 삶을 훌륭하게 지켜내신 것 자체가 친정어머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효도이자 보답일 테니까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포근한 목화솜 이불 덮으시고 지난날의 아픔일랑 모두 잊으신 채 매일 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따뜻한 꿈만 꾸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서도 늘 영희 어머님의 곁에서 천사처럼 머리맡을 지켜주고 계실 겁니다. 오늘 밤은 전국의 모든 딸들이 옷장에 넣어둔 오래된 이불깃을 매만지며 가슴속에 묻어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남몰래 눈물 짓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살아계시든 이미 하늘의 별이 되셨든 우리를 숨쉬게 하는 영원한 고향이자 안식처인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을 떠올리며 이만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